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2개의 법안이 상정됐는데 보상금 액수 차이 등에 대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개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2가지. 첫 번째는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조항을 보상금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희생자에 대한 배상으로 바꾸느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보상금 액수. 오영훈 의원은 4.3 희생자 본인에 대해 9천만 원을, 이명수 의원은 희생자 본인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자녀 800만 원, 형제 400만 원 등 최대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법안 심사 소위 회의 결과 이들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법 조문을 정리한 뒤 내일 법안 심사 소위에서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와 그리고 대한민국 법 체계 등을 이유로 보상금이라는 표현이 맞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고요.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확대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정부 측의 설명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 소위에서 처리되면 상임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폐회 전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내년부터 4.3 희생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좌남수 도의회 의장, 오임종 4.3 유족회장 등은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 올해 안에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신속히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4.3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광주 고검 산하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학교 현장으로도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학생 집단 감염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18개 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학교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 학생들이 수능 시험으로 인한 일주일간의 원격 수업을 마치고 등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르는 학생 확진에 긴장감을 놓지는 못합니다. 학교 나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해도. 급식 시간에 떨어져서 앉고 수업 시간에도 떨어져서 있고. 인근의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외부 출입자를 제한하는 안내문을 세워놓고 등굣길에 교사도 배치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가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9곳과 중학교 6곳, 고등학교 3곳 등 18개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명. 이 가운데 2명이 서귀포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고 제주에서는 학생 99명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장시간 같이 머물러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10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자율 선택에 맡겨져 있어서 지금 현재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확진자 1명이 발생한 제주시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반입과 매립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30여 년 만에 제주시 동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당국의 소통 부재로 인한 논란이 커졌다는 지적과 코로나19로 심화된 학력격차 해소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영동 제주고등학교 부지에 일반계고 신설 계획이 발표된 것은 지난달 7일. 이후 제주고 동문과 학부모들이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반발했고 지난 5일에 예정됐던 토론회도 무산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고교 신설은 심각한 과밀학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교육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문회 이런 분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어떤 소통을 했었더라면 교육감의 선한 의지가 더 빛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다시 공청회를 해나갈 것이고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갈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학생 학력 격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나고아동 방지법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의원들은 제주도 교육청이 단기적인 프로그램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기적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1년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나타난 학생의 학습, 심리 정서 등 결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폐교 31곳 중 용도를 변경해 자체 활용되는 곳은 4곳에 그치는 등 폐교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오영희 도의원의 질의에 이성문 교육감은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산지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2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체감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을 1리 마을회는 제주도청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만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크다며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사업기간 연장 불허를 요구했는데 고영권 부지사는 내일 열리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해군이 강정천 인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공유수면은 절대 보전지역인데도 해군이 서귀포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는데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위해 철조망을 설치했다. 서귀포시가 철거 명령을 내리자 지난 18일 철거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술에 취한 채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애증의 관계로 갈등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동료 학생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제주 시내 모 중학교 학생 14살 A군 등 3명을 제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같은 반 학생인 14살 B군을 교실에서 집단 폭행해 오른쪽 어깨 성장판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 학생 측은 가해자와 분리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지만 가해 학생 측은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청년 일자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대학 교수 56살 고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대학법인과 직원 6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직업 전문 교육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2,500만 원을 타내는 등
2년 동안 보조금 1억 5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